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행동 모방하기.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기초행동은 계속 반복하면서 또 모방하면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실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은 그 행동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요즘은 부모님들이 바쁘고 또 스마트폰 또는 텔레비전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같이 아이가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엄마가 하는, 부엌에서 하는 거를 얘가 자꾸 보고 익숙해지면 그거를 이제 소꿉놀이 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여러 번 계속 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그 행동 관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모방을 하려면은 행동하는 관찰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행동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동작이나 행동을 배우는 것이 모방이에요. 그래서 모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 모방의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타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재미있게 집중해서 하면은 아이도 같이 이게 모방이 되는데, 건성으로 해봐. 건성으로 하면은 전혀 모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예요. 모방하는 아이는 엄마나 또 선생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진정으로, 열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달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하면 전달이 잘 되고, 대충대충 하면은 모방이 안 돼요.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텔레비 같은 거 보고는 금방 모방이 안 돼요. 계속 반복했던 거는, 무의식 중에 배워버리는 거는, 그거는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실제 생활에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20가지 기초행동 모방하기.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거 여기에 잘 보면은 특징은 일단 손, 눈, 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뇌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에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손사용이에요. 손사용. 그래서 뇌에 있는 거를 자극을 주어서 비중을 해보면은 손이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손은 보이는 뇌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은 보이는 뇌다. 그래서 뇌를 발달시키려면은 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과 작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은 절반 이상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넣기. 자,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바구니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흔들어주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고는 쏟아붓는 거예요. 꼭 부럭이 아니라도 이런 거 섞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수도 없이 해봤는데, 아이들은 넣는 것에는 주의력이 조금 와요. 그 다음에 흔들 때는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리고 더 좋아하는 거는 쏟아붓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산만한 아이가 왔어요. 방에 가만히 있어봤는데, 아니 얘가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방 안에 있는 정리해 놓은 책이니 인형이니 뭐니 다 엎어버려요. 그러면 알죠. 그 다음 와서 또 한번 엎어요. 계속 없는 걸 실컷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정리하는 것이 기능이에요. 계속 없다 보면 그 다음에 정돈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으로 행동하는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집어넣기도 하고
요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군형 같은 게 넣으면 되거든요. 예. 이거는 기초적으로 흥미, 모방, 움직임 된 다음에 섬세하게.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블럭을 바구니에 넣는다. 집에 바구니 이런 거 다 있죠. 예.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아이들은 울거나 좀 짜증 날 때는 이렇게 한참 흔들고 몇 번 하면은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해요. 예. 두 번째는 잘했을 때 전에 한 친구가 있어요.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막 시켜요. 그럼 잘 안 하죠. 자, 이거 한 번만 더 잘했으니까 이거 한번 쳐봐. 또 막 하다가 짜증내는데 이거 한번 쳐봐. 이러면서 울음이 또 그치네. 그러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그냥 이것만 치라 그러면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뭘 막 통제하고 하다가 한번 딱 치고, 잘했어. 예. 그래서 이 종 치는 것도 활용하면 참 좋아요. 예, 종을 치는. 그래서 여기까지 손으로 손 탁 치는 거죠.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재밌게 막 보고, 모방의 원리는 보고, 보는데 눈으로 입력이 돼요. 행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력을 했는데 그게 유지가 돼야 돼. 처음에는 쓱 지나가. 몇 번 하면은 이렇게 치는구나. 그게 유지가 되는 것.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했어. 할까 말까. 이런 생각. 이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양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보세요. 자, 소리를 듣고 또 보고 크기는 어떻지? 모양은 어떻지? 전두엽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 간단한 거지만은 보고 듣고 하는 거를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 뇌가 한 바퀴 돌단 말이에요. 이걸 반복하면 나중에 그게 기억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는 표정만 봐도 뭐 할 거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치는 세 번째 자동차 밀기. 자, 자동차. 그냥 주면은 재미없어 하죠. 그래서 한참, 바퀴도 있네. 한번 쓱 밀어보는 거예요. 쫙 가져와 볼래?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를 미는 것. 미는 거는 뭡니까? 손을 처음에는 잡죠. 그 다음에 관절이 움직여지죠. 다시 밀죠. 예. 이 팔 관절 운동. 이게 기본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미는 것 좋고 비행기 같은 거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면 좋고 밀고 당기는 기본적인 것. 예. 이런 걸 해야 다른 행동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깃발. 오늘 깃발을 안 가져왔는데 아이들이 깃발을 또 되게 좋아해요. 조그마한 태극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흔들어주는 것. 예. 그래서 빨간 깃발, 파란 깃발, 이렇게 깃발, 이렇게 깃발놀이 하는 것. 아이들 이 어떤 동작이 많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걸 또 좋아해요. 깃발 흔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드럼치기. 이거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심장 박동하고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같이 공감도 되고 같이 이렇게 끌려와요. 근데 요 기본 박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 저는 이걸 수도 없이 치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거 중요한 박자입니다. 예. 하나 둘 셋 아이들한테 할 때 해보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주의력이 모아져서 모방하는 것도 더 잘 돼요. 그래서 영화 촬영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영화를 좀 찍어봤으니까 보면은 이제 배우가 대사도 다 외우고
집에서 연기를 다 연습해 와요. 그러면 이제 감독이 카메라 딱 준비시켜 가지고 레디 고 하죠. 고. 레디 고 하면 그때서부터 연기를 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유도해 주는 테크닉이 준비 땅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준비 동작 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뇌에도 준비하는 기능이 있어요. 프리모터 그래가지고 운동 전에 머릿속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알아놓으면 아이가 좋은 그렇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바늘 흔드는 거, 드럼을 두드리는 거, 그 다음 모자 쓰는 거. 모자 쓰는 거는 아이들이 의외로 전에 제가 한 대구인가 어디를 갔는데 역전해 보니까 모자 가게가 큰 거 있더라고요. 되게 다양하길래 한 20가지 정도를 사와가지고 아이들이 군인 모자, 일반 모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모자를 쓰고 거울을 보면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 쓰는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모자 벗었다. 그래서 모자를 씌우고 그 다음에는 안경 씌워보는 것도 재밌어요. 안경 씌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안경 씌우는 거는 알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쓰는 것, 안경을 쓰는 것 이런 거 잡고 낙서하기. 낙서하기는 이제 이런 거 하나 다이소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거 아이들이 낙서를 되게 좋아해요. 낙서를. 예. 여기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 오면은 문 열리면 싹 들어오면은 있으면 낙서 막 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낙서는 그냥 끄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동그라미도 되고 팔자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바나나도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술 치료에서는 난화라고 돼요. 난화. 끄적거리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끄적거리기를 많이 해야 돼요. 스케치북에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금방 지워지니까 아이들이 이걸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낙서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 스케치북을 어떤 아이는 보면은 집에서 엄마들이 열심히 보는 20-30권씩 낙서를 다 해.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눈, 손 협용도 되고 손가락 운동도 되고 팔 운동도 다 되니까. 예, 모자를 쓰고 칠판 낙서하는 거, 입 닦는 것.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걸 이런 묻힌다든지 밀가루 같은 게 든다든지 그걸 보고 입을 닦는 것. 예, 입을 닦는 것.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망치놀이. 이것도 장난감용 다 있어요. 스티로폴 같은 데에 못을 이렇게 땅땅 박는 거. 우리가 여름에 자연여유원에 이 프로그램을 또 자연에서 해요. 예. 그러면은 벌써 이 뇌에서 요거 길이, 그 다음에 요거 무게, 손가락, 관절과 도구 이걸 사용하면은 신경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사용할수록 주의력과 집중력과 인지력이 높아져 가요. 그래서 도구를 망치를 쓰는 거예요. 연필을 쓰는 거예요. 부럭을 잡는 거예요. 깃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 손 사용을 잘 못하고 손만 야들 이러거든요. 그러면 망치를 쓴다, 깃발을 쓴다, 드럼을 친다, 부럭을 집어넣는 이걸 하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예. 망치 사용하는 거. 예. 소리 나는 거. 이 망치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해볼 수 있는. 예. 근데 큰 거는 다쳐요. 조심해야 돼. 망치. 그 다음에 이제 탬버린. 탬버린은 양손을 써야 됩니다. 탬버린 외에 양손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잖아요. 의외로. 탬버린을 써야 됩니다. 흔들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두 가지 다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노래방 가면 이거 아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아니 노래방에는 왜 탬버린을 흔들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탬버린. 그다음에 전화놀이는 과거에는 수화기를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이면 다 돼. 핸드폰. 여보세요 하고 노래는. 여보세요. 그 처음에 말 안 되면요 그냥 막 소리만 해도 이것만 많이 해도 또 도움이 돼요. 알았어. 맛있다고? 알았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알았어. 바쁘다고? 알았어. 이게 전화놀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먹여주기. 그래서 자, 우리 인형 배가 고픈가 한번 먹여줄까? 먹여줄까? 물 먹여줄까? 약간 이런 실수도 하는 게 이런 거 보면 주의력이 더 생겨요. 너무 어른들이 잘해버리면 아이한테 전달할 때 자극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애들은 장난치면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아이들 그걸 경험을 해야 돼. 지저분해야 그 다음에 닦아내면 정돈이 되죠. 예. 그래서 숟가락, 그럼 먹여주기 인형에. 그 다음 물 마시기. 예. 직접 이렇게 해주는, 그 아이들 물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또 이걸 못하게 해. 물을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약간 받아놓고 첨벙첨벙 대면서 물 가지고 노는 걸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수돗물 틀어놓고 엄마 몰래 막 하다가 그게 몰래 하면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 열어놓으면 여름에 남의 집에 가서 수도 막 틀어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 그릇에 이렇게 담고 이런 거를 직접 아이들이 경험하다가 물 쏟기도 하고, 예? 옷도 젖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다 필요합니다. 불기. 여기 나팔이 없는데 전에 그 장난감 가게 가면은 플라스틱으로 작은 나팔이 있어요. 근데 나팔을 부부부 부는 것. 이거는 입술을 모아가지고 입술 모으고 그 다음에 호흡을 불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도 좋고 호흡 조절에도 좋고 이 나팔을 부 불면 자기가 소리가 피드백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는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팔 불기가 참 좋고 어떤 아이들은 나팔을 불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나팔을 꼭 구입하면 참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머리로 빗으로 머리를 빗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그 머리 밑이나 인대 신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그 촉각 방어를 해가지고 머리에 손도 못 대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씩 시도하면은 이게 머리 빗어주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좋아하죠. 지금 머리 빗어주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네. 있어요? 예. 예. 그 단계적으로 자꾸 시도하고 엄마가 하는 걸 이렇게 흉내 내주고 모방하는 거를 하면은 일단 거부 반응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머리 빗는 거는 꼭 이거를 바꿔지게 되면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발소 가는 것도 수월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죠. 근데 머리 빗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은 촉각방어가 조금 심한 경우인데 그런 것도 이런 놀이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감소되거나 나중에 어느샌가 모르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머리 빗는 동작을 인형을 가지고 자 인형 오른손 들어 뭐 이건 잘 안 되네. 인형을 가지고 장난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복싱하는 것도 인형으로 할 수도 있고 인형 가지고 놀이하는 동작을 만들고 동작을 막 이렇게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점토. 이거는 이제 하얀 점토인데
저는 이 점토를 사용을 많이 해요. 인지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은 이거를 자기가 평상시에 봤을 때 떡처럼 어떻게 우연하게 이게 연결이 된 경우는 떡인 줄 알고 먹어요. 점토하면서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주로 인지 발달이 음식류는 좀 발달이 돼 있잖아요. 늘 접하니까. 그래서 점토가 나오면은 꼭 음식인지 알고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거를 여러 번 하면은 그런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여기는 이제 손가락 관절의 힘 조절 같은 게 여기서 생겨요. 힘 조절. 네. 이런 것이 발달하면 손가락 터는 거, 손가락 꼬는 거, 이런 걸 안 하죠. 예. 그래서 손은 보이는 뇌라고 생각했을 때 손의 작업, 또 손의 역할,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을 많이 모방할수록 결국은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런데 이제는 좀 발달하는 거는 동전 같은 거를 저금통에 여기는 정확하게 방향을 요 맞춰야 돼요. 요게 기니까 여기에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넣는. 앞에는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요건 조금 난이도 있고 이렇게 넣는 거. 정확하게 목적을 보고 하는 것. 여기 이제 주의력도 생기고 좋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형하고 뽀뽀하는 것. 그거 쉽죠. 예. 가게 가면은 그 아이들이 도장 찍기 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참 잘해서도 있고, 그래서 도장 찍기를 한 30분 동안 이런 프로그램 한 다음에 참 잘해서 도장 한번 탁 찍어주고, 어디에 찍어주느냐? 손등 같은 데 찍어주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면, 자, 블럭을 이용하고, 종을 이용하고, 자동차, 깃발, 드럼, 모자, 은연중에 단어, 어휘력도 자꾸 발달하고. 근데 어휘력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자동차가 돼야 돼요. 그럼 자동차가 바로 연결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문자로만 배운 아이들은 말하고 실제하고 연결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이런 놀이에서 여기서 벌써 20가지인데 사용되는 언어는 20가지가 하나당 3개 이상이면 2, 3, 6, 60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 어휘력, 단어 확장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그러나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주제는 이제 블럭, 바구니, 종, 자동차, 깃발, 드럼, 모자, 연필, 사인펜, 잎, 망치, 탬버린, 전화기, 숟가락, 물컵, 나팔, 빛, 인형, 점토, 이런 것들이 이게 동작을 하고 여기는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을 하면서 이 종의 역할이라든지 또 자동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경험하기 때문에 인지력이 높아지고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입력되는 것을 머릿속에 이 전두엽에 기억 유지시키는 것.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뇌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